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는 네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굉장히 뭔가 심오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모순이 있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떡을 물에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럼 상하겠죠? 더군다나 금방 건지지 않고 여러 날 후에 다시 건지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못 먹습니다. 아니면 물고기가 먹던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델리치라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자인데 이분은 이 말씀을 해상무역으로 이해했어요.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사용해가지고 해상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한 일을 회상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 이렇게 투자해서 미래에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델리치라 아마 제가 저먼스가 독일 사람인 걸로 아는데 이분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한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어 성경 겹번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NIV 성경 많이 사용하실 텐데 NIV가 어떻게 성경 해석해 놨는지 한번 볼까요? 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했어요. Ship your grain across the sea. 밀을 배에 실어서 보내라. After many days, you may receive a return. 그러면 나중에 많이 이익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은 Invest in 7 ventures. 모험적 사업에 7가지 모험적 사업에 투자해라. 아니 7개가 아니라 8개 해라. You do not know what disaster may come upon the land.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델리치라는 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우리 한어 성경 가운데서는 표준 세번역이 또 그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내용인데 그 다음 화면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눠서 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또 델리치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잘못을 범했을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히브리 문학을 헬라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범한 오해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히브리 문학은 기본적으로 동양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 문헌에 상징어나 상징적인 것이나 또 뭐라고 표현해야 돼? 풍자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헬라 사고를 하는 서방 세계에서는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생각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는데 헬라권의 영향을 받은 학자가 이 히브리 문학을 읽으면서 분석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물론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를 연구해가지고 해상무역에 관한 것이다.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말은 당연히 해상무역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학구적인 주장을 내놨는데요. 제 생각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식 생각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풍자적이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맞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요.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번역본이 있어요. 이 탈굼은 어떤 성경이냐면 아람어 성경인데 히브리로 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부터 흩어진 민족으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점점 그냥 거기 사람들의 언어,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갖고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 시대부터는 팔레스타인 땅 사는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구사하게 되었는데, 이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 성경을 새 번역한 게 탈굼이에요. 탈굼 성경에 보면 전도서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먹을 양식을 배를 타고, 즉 이제 여행 가는 배를 타고 무리를 가는 여행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 보상을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말 읽고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굼이 글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히브리 성경의 쉬운 번역인데요. 학문을 많이 하지 않는 이제 아람어 사용하는 유태인들 위해서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이해한 거죠? 이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탈무드에 보면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영국에 한 부잣집 소년이 있었는데 시골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광경을 시골 소년이 보고, 수영할 줄 아는 소년이니까 급하게 뛰어들어가고 구출해 준 거예요. 이 소년, 시골 소년 때문에 이 부잣집 소년이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아빠에게 이 부잣집 소년이 얘기하니까 아빠가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시골을 다시 방문해서 그 소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한 가정의 아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소년의 후견인이 돼서 이 소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장학금을 줘서. 그래서 이 소년은 사실은 그 후견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공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장학금 덕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공부한 게 미생물학이었는데요. 그러는 중에 우연히,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우연이에요. 실험실 창문을 실수로 조교가 이렇게 열어놓은 틈에 푸른 곰팡이균이 실험 디쉬에, 접시에 앉기 때문에 신기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발견하게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이 이 페니실린을 발명하는데 그 발견으로 크게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벨 의학상을 받죠. 어네스트 보리스 체인이라는 사람과 월터 플로리라는 학자와 함께 이 플레밍이라는 이 시골 소녀가 페니실린 발명의 업적을 인정받아가지고 결국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러는 중에 물속에 빠졌던 이 소녀는 영국의 수상이 돼요. 그 유명한 처칠입니다. 이 처칠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의 그 스탈린과 회담하러 갔다가 폐병에 걸리게 돼요. 폐렴으로 그래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폐렴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이 플레밍에 의해서, 또 2명의 저명한 학자 덕에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그냥 최초로 발명이 된 거예요.
처칠은 그 페니실린 덕에 폐렴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교훈을 보여주는 예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고한 대로 다음 주 우리는 설립 5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감사 기념 헌금 중 선 10만 불을 지금 우리 동포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한인 양로원 살리기 캠페인에 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전 설립 40주년 기념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 교회당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을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50주년 맞이하면서 또 귀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해서 10만 불 동포사회 현안인 요양원 살리기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도 그렇고 요양원 드림도 그렇고 이런 귀한 일들은 우리들의 먹을 양식을 물 위에 던지는 모험적인 행위이지만 결국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 지금도 매년 어려운 가운데 130~140명의 학생들이 선교사 교수님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데 그들은 통일 한국의 새로운 역사를 쓴 귀한 인재들로 성장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양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여러 날 기다리지 않고도 찾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미 이 요양원을 통해서 많은 우리 한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한국말로 서비스도 받고 문화활동도 하시고 먹고 싶은 한국 음식도 드시고 또 다른 어떤 요양원 시설보다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좀 요양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요양원과 이 시니어홈의 차이도 잘 이렇게 구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뭐 주보에도 그렇고 무궁화 양로원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양로원과 요양원은 다른 겁니다. 양로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니어 홈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시니어 스페셜 케어 홈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로원은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는 거라면 첫째 요양원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미니멈 롱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너싱홈입니다. 너싱. 그러니까 병원입니다,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롱텀 케어 하스피털 패시리티예요. 다른 여기 영어로 표현하면 너싱홈이죠. 그래서 너싱홈을 실질적으로 방문해 보면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중병을 앓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고 또 가족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조할 수 없고 그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은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환자를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바로 너싱홈입니다. 한인 사회 내에 너싱홈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30년 전에 이 너싱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는데 사실 그때 굉장히 제가 알기로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저희 교회 당회였습니다. 홍순감 목사님 목회 시절에
이 일이 중요함을 깨닫고 이 일을 추진하다가 이 일은 한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아마 홍 목사님께서 이 사업을 동포사회에 이렇게 내어 주시게 됐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포사회에서 여러 뜻 있는 분들이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포사회가 이 요양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협조하지 않았어요. 이 사업은 협조가 없이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어요. 유익은 차지하고 싶고 다 요양원이 있기는 원했지만 앞장선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데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이 위기에 처하니까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것을 잘못했느니 저것을 잘못했느니 이렇게 했었느니 저렇게 했었느니 하고 말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습니다만은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한인 사회가 함께 이 일을 도모했어야 되는데 도모하지 않은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에 처한 한인 요양원을 살리자 하는 운동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벌어진 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고 요양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허다하시니까 좀 보여드리겠는데, 무궁화 한인 요양원 위치는 베서시랑 세인클레어에 있어요. 저렇게 세워져 있고, 주정부에서요 한인 전용 요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고 라이센스도 그렇게 주신 거예요. 30년 전부터 추진됐고요. 주정부가 이미 230만 불의 지원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원금이 이미 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요양원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시는 분들이 애를 쓰는 중 모금이 되지도 않고 해서 이제 좀 이상한 방법으로 저 요양원을 짓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잡한 얘기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원래 4층에서 6층까지가 요양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롱텀 리즈 아파트인데, 롱텀 리즈 아파트를 한인들에게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양로원을 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건축도 지연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건데, 결국 2011년 4월에 문을 열었고요. 옆에 보시는 4층에서 6층에 총 60개 그 베드입니다. 1층에는 한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 진료실, 회의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플, 도서관, 매점, 미장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에서 2명 지금 저기 살고 계세요. 어른들. 김관문 장로님도 저기 가셨다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무궁화 양로원의 위기. 2014년 4월 오랜 고생 끝에 문을 열었는데 5개월 후에 밀린 부채로 인해서 법정 관리 체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7년 6월 그러면서도 계속 진행은 되는 거예요. 2017년 6월 법정 관리를 맡은 딜로이트 터치 회사가요 요양원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을 의사를 밝힌 거예요. 지금 현재는 중국, 필리핀, 이탈리아계가 구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59명의 한인이 입원하고 있고 150명 한인이 대기 명단이에요. 근데 사실은 대기 명단에 정말 저 베드가 많았으면 명단 올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어른들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명단에 올리지 않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이 빠른 시설이 아니거든요. 저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무궁화 요양원이 타민족 혹은 개인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당할 불이익을 제가 아는 대로 적어봤어요. 점차적으로 입주자들이 한국어 서비스나 한식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지금 다 이 베드가 모자라요. 양로원 시설이.
그래서 다른 민족이 이 라이센스를 갖게 되면 결국은 자기 민족도 채워넣게 되고 결국 우리 한인들은 갈 데가 없게 될 것이에요. 물론 150명 대기하신 분들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 이유가 문제죠.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후에 요양원 라이센스를 한인 사회나 개인이 받기 어렵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건축할 때 무궁화 홈스라는 이 요양원을 막 추진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어프로치했었어요. 이거 짓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교회가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 교회 건물과 함께 같이 질 수 없을까. 그렇게. 근데 이 지역은 저 질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본 다음에 할 수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요양원은요, 정부가 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보조하면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 실력 있게 어른들을 잘 모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잘 운영하는가 못하는가는 항상 감사 대상이에요. 근데 주정부에서 한인 전용의 라이센스를 한인 사회에 주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것을 잘 케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정부 보건부에서 다시 우리가 양론하겠습니다. 요양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냥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너희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250만 불 그냥 꿀꺽하고 다 망했는데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스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한인 전용 양론이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물 건너가는 이야기가 돼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돈 2, 3천만 불 있어가지고 내가 프라이빗하게 사유재산 뭐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좀 힘들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한인사회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다. 지금 60배들을 운영하는데 주정부에서 매년 300만 불씩 지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한인 양로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정부에서 모든 요양원에 이렇게 돈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몇 명이죠? 40명인가 지금 우리 한인들이 이 무궁화 요양원에 고용되어 있는데 뭐 요리사도 계시고 뭐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문화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환자들에게 돌보시는 분도 계시고 약사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다 한국말 서비스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인들이 기용돼서 지금 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모든 돈들이 사실은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우리 한인들에게 다시 분배되는 한 300만 불 정도가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인 사회에 이 무궁화 요양원이 없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일하시는 분들도 자리 짓게 되고 사실 우리 커뮤니티는 정부에서 낸 세금 받아 먹는 게 없어요. 제가 이런 그냥 제일 그래도 많이 그랜트 매년 받는 게 한인 여성회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 커뮤니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 커뮤니티 경우에 우리 한인 사회가 이 무궁화 요양원을 얻기 위해서 신청할 당시 이분들은 80배들을 신청했어요. 우린 60배들 신청했는데. 근데 운영을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요양원은 순이익금이 남는 사업이거든요. 많이 남지는 않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그래갖고 지금은요 805배들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오래전에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7, 8년 전에 온타리오 교협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 일본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할머니들 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또 공식적으로 배상금을 내라. 그런 동의안을 이 캐나다 정부, 연방정부 의회에
상정시키고 통과시키는 일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이영센터입니다. 이영센터. 지금은 뭐 엄청나게 큰 5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이제 요양원들인데요. 이 양로원, 중국 요양원 짓는데 앞장서서 리더가 된 사람이 그 조셉 왕입니다. 물리치료 의사인데 그 사람과 함께 그 위안부 일로 한 2년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리영센터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의할 때마다 리영센터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와서 하자. 그래서 중국에서 할 때는 리영센터 가서 하자. 가보니까요,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고급 아파트에 중국 1, 2층 많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도 하고 있고, 레크레이션 룸 같은 걸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저 그때 알아보니까 이거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중국 커뮤니티에서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네 805베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 4천만 불을 받아요. 정부 지원금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커뮤니티는 4천만 불의 고용 인원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토론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사실 중국 커뮤니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요, 유태인이 1000베드가 넘어요. 이탈리안도 1000베드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정부가 제공해준 이 60베드를 잃는다는 것은 지금 또 이렇게 대기하시는 또 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포사회에 미칠 커다란 불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1.5세, 2세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정부의 일들 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요양원 살리기 운동은 지금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2011년 파산 날 때 뜻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살려야 된다 했지만 역시 교민사회가 호응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무궁화 홈스라는 이 실질적으로 무궁화 이 요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협조해야 됩니다 했지만 모아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다음 화면에 한번 볼까, 뭐라고 썼나 내가. 뭐라고 썼? 예. 새로운 팀들이 앞장서서 나와서 좀 감사한데요. 무궁화 요양원을 한인 사회가 인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양원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면 기금을 준비해서 입찰에 응해야 한다. 그 전 화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네. 그 전 화면 먼저 말씀드려요. 네. 그 다음이요. 죄송합니다. 네. 무궁화 요양원을 한인 사회가 인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양원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면 기금을 준비하여 입찰에 응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딜로이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법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미 그 부동산 계열의 분들에게 이미 이제 곧 이제 매물에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9월 말경에 매물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나오면 보통 집 구매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인사회가 인수하려면 기금을 준비해서 입찰에 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주정부 관계부처, 이 건강 Ministry of Health입니다. 건강보건부에서는 무궁화 요양원을 애초에 라이센스 주는 것처럼 한인 동포 사회의 비영리 혹은 자선단체가 구입해서 운영해 주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찰할 때 이렇게 가격이 비슷할 경우
또 얼마 차이 나지 않을 경우 우리 한인 사회가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합니다. 대충 구입 예상가가 750만 불이라고들 말씀하고 계시고, 몰개지를 400만 불 정도 생각하면 우리 한인 사회가 모금해야 하는 최저 금액이 약 350만 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 요양원 살리기 운동이 지난 한 3, 4개월 전부터 1.5세, 2세 전문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각계각층의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요양원 인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고요.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가 한인 인수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교회 동참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랄교회가 50만 불을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하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짧은 모금 기간이었지만 113만 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아직 3분의 1 선에 그치지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포 한인 역사 가운데 아마 최다로 많은 모금을 최단 시간에 이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헌금의 원래 목적은 작년 그리고 목회 백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액은 15만 불이었고, 우리가 2018년 1월에 몰개지를 갱신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달에 0.25 올라갔고, 이번 주 중에 또 0.2 올라간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카나다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은행 몰개지율도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몰개지 갱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몰개지가 지금 600만 불 이상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되기 때문에 헌금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포 사회에 있는 현안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 50주년 기념감사 헌금의 목표를 25만 불로 하고요. 그중 선 10만 불을 한인요양원 인수를 위한 모금 운동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11만 불이 총액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10만 불은 요양원에서 드리는 거고, 건축원금은 1만 불 되는 겁니다. 8만 불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건축원금 없는 거고 8만 불 다 드리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선 10만 불을 하는 요양원을 위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을 위한 모금된 돈은 KEB 하나은행에 설치된 코리안 너싱홈 펀드에 불입하게 한다. 이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 부동산의 매물에 나오면 우리 인수위원회 한인사회에서 입찰이라고 그러나요? 해서 얻을 수도 있고, 인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내면. 그랬을 경우에 이제 코리안 너싱홈 펀드에 불입한 돈은 100% 다시 기부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홈 펀드에 불입할 예정이고, 혹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인수에 실패할 경우 반환된 돈은 원래 계획대로 건축 몰개지 전액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5만 불을 목표로 기도하시면서 헌금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당회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이 일의 그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셨으니까 먼저 헌금하고 작정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어저께까지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저희 당회에서 4만 1천 불 약정했고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목표액의 한 17, 8% 정도 되는 돈인데, 헌신해 주신 우리 당회원 여러분, 제가
어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 당회원들이 3,000불 기준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 3,000불, 또 전혀 감당하실 수 없는 분도 계시니까 마음에 시험 받으실 거 없고 원하는 대로 하시기로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 주시는 데 따라 저희 당회원들처럼 이 3,000불 선을 목표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평균 가정당 600불에서 700불 선 해주시면 저희가 목표한 25만 불을 모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시험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권면하는 것이니까,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의 부분들을 미래를 위해서 모험적으로 던지셔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